네, 안녕하십니까. 박상봉의 자유통일 그리고 유럽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선 오청성 탈북 귀순 용사 소식입니다. 독일의 도이체 벨레라든가 스위스의 뉴즈리 신문, 그리고 이제 이건 블릭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포털 사입니다. 포털 사이트, 최대 포털 사이트가 오청성에 대해서 산케이 신문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오청성 탈북 귀순 용사는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귀순을 했는데요. 당시 5발의 총상을 입고 중상을 입은 채 귀순했는데 지금은 완쾌돼서 일본에 건너가 산케이 신문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이 오청성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현재 북한의 청년 세대들은 현재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백성을 먹이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지도자가 권력 세습이라고 하는 당연시되는 세습 권력을 만들어가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충성을 보이지 않는다. 무관심하고 더 이상 연대감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세대들은 이렇게 무능력한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치를 떨고 있으며 앞으로 더 이상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오청성 귀순 용사에 따르면 한국군이 매우 허약하다는 겁니다. 북한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고 허약한 한국 군대의 모습을 봤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보도되고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한국 언론이 자신이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탈출했다는 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북한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청성의 아버지는 육군 군대 장성입니다. 비교적 그 장성 덕분에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했었고 군대 내에서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 오청성의 인터뷰를 보면서 두 가지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오청성에 대한 인터뷰를 최초로 한 신문이 산케이 신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오청성의 사건이 작년부터 큰 분단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아무것도 이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무관심한 사이에 산케이 신문이 국내 언론 중에 최초로 오청성을 인터뷰해서 이런 사실을 전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우리 언론은 이미 작년 11월부터 분단의 이슈로 우리 언론의 주목을 받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오청성에 대해서 국내 최초 인터뷰를 우리 언론이 아니고 산케이 신문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오청성이 증언한 것처럼 자신을 북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탈출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또 하나의 페이크 뉴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블릭 그리고 산케이 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오청성은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이제 페터 슈트룸이라는 독일의 기자입니다. 1958년도에 생인데 서독 헤센주에서 출생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정치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동아시아 전문 기자입니다. 동아시아 전문 기자고 한국에 관련돼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네 신문에 보도되는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페터 슈트룸 이 기자가 그동안 작성해서 보도한 것입니다.
최근 연일 나오는 북한 핵 관련 심층 해설 기사도 주로 페터 슈트룸이 이제 보도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 페터 슈트룸이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알기마인의 기자로 1991년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10일 뉴욕타임스에 보도한 것처럼 당시 이제 CSIA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보도한 내용이 북한이 여전히 비밀리에 13곳에서 미사일 기지 운영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삭간몰이라고 하는 미사일 기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보도가 나오기 이전에 페터 슈트룸 기자는 이미 12일 날 트럼프가 비핵화 미국 간의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떤 보도를 했냐면요. 수개월 동안 북한의 대북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자화자찬한 것을 보면서 페터 슈트룸 기자는 그렇지 않다. 1년 전에 비해서 동일한 1년 전과 북핵 상황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만 겉으로 보기에 위기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전혀 미국 싱가포르 회담 이전에 북핵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렇지만 그 이후 후속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물론 페터 슈트룸 기자의 보도입니다만은, 트럼프가 북한의 대사기극에 놀아난다고 말했다. 또 뉴욕주리 신문도, 그리고 도이체벨레, 이런 신문에서의 보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즉 트럼프가 중간 선거 때 자신의 대북 정책이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 이런 자화자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문이 CSIS의 보도를 인용해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사기극에 놀아나고 말았다. 북한은 빵 부스러기 몇 개를 던져준 것에 불과하지, 정말 중요한 북한의 핵 리스트라든가 비핵화의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이런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CSIS의 보고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한 바 있죠.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스는 역시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강한 불만을 표시함과 동시에, 만약에 북한 문제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보인다면 가장 먼저 내가 국민에게 이 사실을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삭간몰 미사일 기지가 발표가 있자 비로소 다음과 같이 이 대변인 성명을 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미 알고 있으면 이제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뭔가 잘못되면 가장 먼저 국민에게 알릴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이제 백악관이 트럼프가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런 북한의 삭간몰이라든가 미사일 운영한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면, 그 이전에 우리에게, 국민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발표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문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백악관에서 이런 발표가 있은 후에 비로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런 청와대의 발표를 접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청와대의 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정확한 소식들을 전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내용은 이제 일본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슈푸트닉 도이칠란트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 서해안이죠. 일본 서해안에 북한 난파선에 북한 사람들의 시신이 밀려들고 있다는 보도죠.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 난파선이 일본 해안 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1년 동안에 11월이니까 지난 11월 동안에 총 89척의 난파선이 일본 해안에 밀어닥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그동안 이 난파선에 실린 시신만 해도 12구라고 합니다. 이런 난파선은 작년에는 59척에 불과했는데 무려 30척이 더 많았고, 시신의 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북한이 이렇게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들이 나타나면서 어부들이 과도한 불법 조업에 내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조난에 당하기 일쑤고 많은 난파선이 일본 해안으로 밀려들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뉴지리 신문이죠. 뉴지리 신문, 그리고 도이체벨레. 트럼프가 북한의 대사극에 놀아났다. 중간 선거 때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것은 자신의 업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뉴지리 신문과 도이체벨레가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트럼프는 내가 뭔가 잘못되면 국민에 가장 먼저 알릴 것입니다, 이렇게 보도한 내용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죠. 청와대는 이런 보도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대변인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에게 먼저 알릴 것이라는 트럼프의 백악관의 발표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 선박 시신이 일본 해안가에 발견된다는 얘기죠. 총체적으로 올해 한 해 동안 89척 그리고 시신 12구가 발견된다는 보도를 이제 독일의 슈푸트닉 도이칠란트는 러시아 채널이죠. 러시아의 독일 지부가 이런 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일 통일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독일 통일은 빌리 브란트 총리가 큰 공헌을 했다, 독일 통일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독일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악셀 슈프링거 본사, 그러니까 악셀 슈프링거라고 하면 출판사, 언론, 이러한 미디어 채널의 거의 큰 기업이죠. 거의 미디어의 재벌과 같은 그런 큰 기업체 본사에 가면 동상이 하나 써 있습니다. 동상이, 세 개의 동상이 서 있는데, 동상의 제목은 독일 통일의 아버지입니다. Vater der Einheit, 독일 통일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누구냐 하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그리고 독일의 콜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은 미국과 독일의 확고한 공고, 동맹 아래, 공조체제 아래 소련의 총서기장을 설득함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독일 통일의 아버지를 이렇게 세 사람으로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독일의 콜 총리, 이렇게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이제 20일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독일은 11월 하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날이죠. 붕괴된 날에 1989년 우리가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는데, 그 열흘 전에 10월 24일이죠. 1989년 10월 24일은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날 베를린에서는
기념 행사가 열렸고 이 자리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총소기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호네카 동독 총서기는 당시에 동독에 부닥치던 개혁 개방의 바람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특히 라이프치히에서 일어났던 시위대를 향해서 무력으로 통제하고 진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여러 군데에서 무력을 행사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위대,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된 월요데모의 시위 규모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인원이 점차 많아지면서 결국은 10월 24일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고르바초프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이제 호네카가 자신의 입지를 그렇게 결정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심으로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자신의 정책을 지원하고 불법으로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무력 진압을 용인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예상과 달리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기념 연설에서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지도자는, 그러한 권력은 인생이 그를 벌할 것이다 라는 전혀 뜻밖의 연설을 함으로 해서 호네카 서기장이 사실은 자신의 강경한 대응 자세를 누렸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호네카는 동독 서해지 통일당, 동독 공산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12월에 헬무트 콜 총리가 드레스덴을 방문하고 그리고 드레스덴 방문 이후에 동독에는 급변하는 사태로 자유총선을 치러서 공산당이 아닌 새로운 민주주의자들을 뽑고 그리고 통일로 이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리 브란트 총리는 동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만 독일 통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지도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통일을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보도에서 북한이 트럼프조차도 마음대로 빵부스러기 몇 개 던지고 마음대로 트럼프를 제멋대로 놀리고 또 사기극을 벌이고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는 어떠할지 짐작을 하고도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이 목구멍 냉면, 관념 없는 시계, 배불뚝이 김태년 이런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이 대하는 남한 정치인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무례한 행동을 보며 트럼프조차도 북한의 놀잇감 또는 북한의 대사극에 걸려들었다는 이러한 유럽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서 보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대국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유럽 소식 그리고 통일 소식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